넷플릭스가 K-드라마 이렇게 확보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썼듯이 넷플릭스가 게임에 진출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지금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석탄 발전 쪽, 석유 발전 줄여야 되면은 그 기저 발전을 해줄 거는 원전밖에 없어요. 반대초의 업황이 크게 좋았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황 자체로는 강하게 추천드리기는 저희도 좀 이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파도 타기 증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8, 9월 업종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반기 증시 향방을 좌우할 투자 심리와 증시 4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업종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은 전반적으로 파도타기 장세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거든요. 장을 보면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내계좌에 있는 종목은 안 오르고 이래서 참 파도를 잘 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월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는 증권사들도 많은데요. 경기 민감주와 IT 성장주 어느 쪽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올해는 좀 투자자들이 주도 섹터 찾기가 좀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주도주는 네.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많이 힘들으셨고 전문가인 저희들도 좀 뭐 쉽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패스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작년은 BBIG로 되게 쉽게 가다가 작년 4분기부터 소외된 컨택주들이나 아니면은 가치주, 민감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연초까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상반기 내내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 해운주, 철강주,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8, 9월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까는 뭐 여기 이렇게 딱딱 찍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굳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약간 BBIG 성격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못 오른 종목들도 킵을 하셔야 되고 동시에 산업 소재 쪽은 좀 압축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 가치주, 경기 민감주도 있어야 되고 BBIG도 있어야 돼요. 성장주. 말씀하신 게 미국 증시 보면은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경기 민감주, 어느 날은 사실은 기술주. 그래서 엎치락뒤치락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어느 거 하나 주도주가 아니고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랐으면 또 빠지고 이런 상황이겠네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갔다가는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 상반기도 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고 진짜 올라가는 애들은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강력한 전방산업이 끌어주는 지금 2차 전지나 배터리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섹터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찾아가지고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섹터 위주로 플레이하기는 조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꼭 섹터로 나누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포커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별 종목을 얘기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섹터를 압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BBIG 갑자기 옛날 얘기를 왜 꺼내냐? 왜 작년에 BBIG가 다시 등장했냐? 그 이유는 뭐냐? 그거를 이제 BBIG부터 정리해 볼게요. BBIG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BBIG에서 연초에 바이오랑 게임은 빼라고 하셨어요.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다시 다 넣는 거죠. 저 최근에 게임주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게임주도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카카게임즈랑 몇 개만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임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작 발표할 예정인 게임주. 그 다음에 중국에서 판호가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게임주. 이런 쪽에 그 전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게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 게임이 그것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그 게임사들을 자꾸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게임 컨텐츠를 더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가 K-드라마 이렇게 확보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썼듯이 넷플릭스가 게임에 진출을 했습니다. 또 뭐 메타버스의 제일 그 유인책이 제일 강한 것도 역시 게임이지 않습니까? 포트나이트 같은. 그렇기 때문에 뭐 5대 빅테크 회사들이 다 게임사를 M&A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임이 우리나라가 좀 강한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게임들을 가져가지고 퍼블리싱을 뭐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를 뺐던 이유는 저희가 바이오시밀러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다음에 뭐 매출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그런 현상은 아직도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부각받고 있는 게 CMO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위탁 생산해 준다는 뭐 이런 쪽들,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도 이제 성장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에서는 CMO라든지 바이오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또 임상 3상 이상 또는 이런 라이센스 아웃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 딱 찍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좀 발굴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바이오를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5월 달부터는 성장주를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게임은요. BBIG에서 바이오와 게임이 돌아왔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배터리랑 인터넷을 봤을 때요. 배터리주가 하반기에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투자법은 계속 단가를 낮추면서 적립식으로 쭉 가져가는 전략이 맞는 건가요? 한국이 배터리 산업이 사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찰나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이제 CATL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라든지 다 CATL 위주로 더 단가가 좋으니까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가는 차원인데 찰나에 미국이 미국의 나타났어요. 바이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야 중국 거 쓰지 마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자동차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거기서 포드, GM이라든지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한국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다가 증설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왜 1등인 LG화학과 한국에서 1등인 SDI랑 이런 것들은 SK 이노베이션을 왜 못 오느냐 이런 것들은 약간 지금 운이 좀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밑에 그 알짜 회사들을 분할해서 상장을 하게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사고 싶은 거지 지금 회사를 굳이 지금 사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증설을 하고 수혜를 보고 있는 소재 업체들 이런 회사들로 이제 더 돈이 쏠린 겁니다. 맞아요. 물적 분할 네. 이슈가 반복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은 2차전지 회사들은 이제 그쵸. 셀 네. 회사들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게 분할 상장하면은 그것들은 또 주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도 이게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빠질 때마다 사야 되는 업종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증설을 해놓은 보시면은 3년간 뭐 한 배가 아니라 2배가 아니라 3배, 4배씩 증설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다 오더를 가지고 하는 증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진입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중국에도 공급할 수 있고 유럽에도 공급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SK 머티리얼즈는 네. 2차전지 배터리 소재를 하겠다 발표만 해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다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럼 보통 유상증자 하면은 주주가 늘어나고 기존 주주가 손해봐서 증자율만큼 주가가 빠지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건데 이런 게 왜 오르냐면은 용처가 확실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3년, 4년 뒤에까지 누가 가져가는 게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만약에 캐파가 3배가 늘어나면 매출이 3배가 늘잖아요. 2년 뒤에 완공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보통은 확실성이 떨어지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증설한다 이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나 모르잖아요. 공급 과잉인가?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뻗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인터넷을 볼게요. 최근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 증시를 좌우하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다. 네카오다. 네. 네카오가 올라줘야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네카오가 주춤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이즈도 커졌고요. 한국의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한국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해외 확장성도 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보여줄 게 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거는 이제 지금 사이클이 있는 기업이고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시총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보다는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섹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게 결국에는 인터넷주의 네이버, 카카오인데 매번 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오를까? 어디까지 오를까? 계속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한 계속 오른다. 한국 경제가 꺾어져도 계속 오르겠죠. 네. 아 그렇죠. 근데- 경제가 꺾어지면 또 성장주에 또 몰리니까. 좀 너무 좋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가 뭐 갑자기 이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다 네이버 카카오를 추천을 워낙 많이 하셨고 그만큼 또 기대치에 부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언제 꺾이는지 굳이 찾아본다 그러면은 지금 성장하는 것들이 다 나와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인데 뭐 그냥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도 하나하나의 그 팩트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가 약간 네이버에 비해서 주춤한 부분들은 알짜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뱅크가 들어오면 카카오뱅크를 사면 되지 뭐 이런 할인율을 이렇게 받는 거죠. 예, 수급의 분할도 되고 할인율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카카오가 끝이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 상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았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밸류할 때 좀 숨겨져 있는 부분이 크고요. 모빌리티 가치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안 보다가 봤는데 뭐 피코마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피코마 엔터 쪽에 들어가 있는 피코마 만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1위인데 그 보고 놀란 게 이제 다운로드 후에 앱 매출 순위 보니까 틱톡이 1위였고요. 그 다음에 7위더라고요. 피코마가 그 정도로 큰 앱이에요.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계속 이제 나오는 동안은 유지가 될 거는 같고요. 그 대신 다 상장하면은 이제 분할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사고 싶은 거 사지 뭐 맞아요. 그거 들고 있어 이런 게 되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 좀 핵심 축들이 또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앞으로 이제 커질 것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카카오가 했던 전략들 같이랑 비슷하게 하나둘씩 해나가면은 그쪽도 계속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산업 소재를 좀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산업재, 그 다음에 소재는 이제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소재고요. 산업재는 이제 뭐 기계, 뭐 조선 이런 거, 철강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아까 소재에 말씀드린 게 이제 BBI제 말씀드린 건 이제 성장주를 이제 어느 정도를 많이 가져가자라는 거 측면하고 동시에 그냥 이쪽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경기는 계속 이제 회복을 하고 있어서 산업재 소재는 압축을 좀 해서 가져가야 된다. 다 가져갈 필요는 없이 좀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저희가 굳이 압축하자 그러면은 철강, 화학, 정유 뭐 이쪽에서는 철강이랑 정유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쪽에서는 기계 뭐 조선 중에서는 이제 조선이 수주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조선은 또 다른 수혜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ESG나 친환경 쪽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IMO 규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LNG선이라든지 뭐 그런 엔진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신규 발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산업은 뭐 계속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경작이 나오셔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추천주가 정차반이었어요. 정유 자동차 반도체. 이 중에서 이제 정유는 여전히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철강도 이제 추가가 됐네요. 정유랑 철강은 왜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정유는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당분간 계속 좋을 것 같은 게 정제 마진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가 이제 회복하는 국면이 있고 그 회복의 근거 자체는 일단은 자동차의 운행량이 늘어났고 동시에 비행기의 운행량은 더 늘어날 거다 앞으로.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다. ZU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마진이 상당히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기여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철강은 사실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철강은 뭐 세게 좋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실적은 꾸준하게 이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주나 경기민감주들을 완전히 줄여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압축을 해드린 겁니다. 기계보단 조선. 조선은 사실은 업황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을 것이다. 이 얘기를 사실 저도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한국 조선 1등의 빛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소외주나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선도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도 많이 분할한 다음에 사는 것 더 좋긴 한데요.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된 이후에 현대중공업을 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탑 1이니까요. 그리고 뭐 탑 1, 2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재무상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선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유리하게 이제 작용하는 것들은 계속 친환경 선박이나 배들이 가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2030년까지 줄여라 이랬더니 현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최저 속도로 가가지고 연비 때문에 그 환경오염을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걔네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배발주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친환경 선박으로요. 그래서 그쪽의 발주가 한국이 제일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동안은 해운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해운주가 좋았는데 해운주가 좋은 이유는 운임이 비싼 거는 배가 모자랐기 때문인 거고 해운주가 좋은 그 번 돈으로 뭐 하겠어요. 해운사들은. 발주하겠죠. 네, 발주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이클이 일로 이렇게 낙수 효과가 그대로 가는 게 조선입니다. 기계를 그닥 추천하지 않는 거는 국내 사실 기계주가 많지 않죠. 네,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찾아서 보려면은 원전 관련주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 다시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되나요? 원전 관련주라는 게 사실 정책적으로 원전이 좀 피해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은 수출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한국이 있거든요. 소형 원자로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설계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제조를 한 40년 이상 안 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좋은 한국 원전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원전도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뭐 기저발전의 제일 중요한 그 원료원인데 예를 들면 석탄 발전을 계속 줄여야 되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석탄 발전 쪽에 석유 발전 줄여야 되면은 그 기저 발전을 해줄 거는 원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아무리 해봐야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초에 사실 추천해 주셨던 정차반, 정유 자동차 반도체에서 이제 나머지 자동차랑 반도체를 좀 여쭤볼게요. 네. 29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여전히 좋게 나왔고 3분기도 좋을 거로 예상은 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뭐 장기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주를 아예 안 가져갈 수는 없고 삼성전자보다는 좀 장비주나 아래단으로 내려가서 반도체 업황 비중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그 반도체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도 차반 이런 것들 추천드린 거야 뭐 작년 가을부터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1월까지 오른 다음에 그 다음 계속 쉬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다음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맞아요. 저희도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웠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상반기에는 정말 업황도 좋았고 이랬는데 그때 못 오른 게 사실은 이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한국에서 한 7개월 동안 팔은 게 거의 60조 원을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되게 박스에 갇혀가지고 못 오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부분 중에 외국인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뭐 좀 사줘야 되는 진짜 대형주인데 그게 왜 그 갇혀 있었냐면은 이제 달러가 강세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달러 강세가 간 이유는 사실 회복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미국이고 경기 활동도 제일 빨리 돌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제일 안전한 자산이었고 거기에 주식도 제일 한국보다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글로 흘러갔던 거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위험 자산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를 갑자기 다시 더 사고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위주로 더 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 박스피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제일 피해를 본 것들이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었어요. 펀더멘탈은 되게 좋았는데 그게 못 받쳐준 거예요,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의 업황이 크게 좋았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황 자체로는 강하게 추천드리기는 저희도 좀 이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꼭 잘 지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반도체 중에서 디램이 있고 그다음에 낸드가 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은 업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한 장비 소재주 이런 쪽들은 공략할 만하다. 자동차를 보면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 현대차를 팔까 하다가도 멈칫하게 되고 이 내면에 끌림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었는데 현대차 지금 상황에서 어떤가요? 여전히 저희는 이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좀 굉장히 무거워서 지금 이제 이렇게 뚫고 나가는 주도주가 못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실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판매량, 가격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실적이 좋아진 거는 가격이 좀 주도를 했어요. 뭐냐면은 인센티브 주던 거를 축소시키면서 전체의 평균 가격 ASP는 올라갔고 그러면서 마진도 되게 좋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좋아질 부분이 남아있는 것들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수급이 아직도 몇 개의 공장들은 지금 휴가를 보냈다가 뭐 다시 거동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품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 차차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량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리고 재고도 미국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재고를 보내야 돼요. 차를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빨리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P와 Q에서 일단 P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Q가 좋아질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 9월 업종 전략으로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 돌아온 BBIG와 또 산업 소재 압축해서 투자하는 것까지 업종 전략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와주신 김태원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